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뭐 이렇게 가스 배출법, 배에 가스 찼을 때 가스 배출법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또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트림이 나온다, 뭐 가스가 나온다, 이거는 뭔가 순방향으로 흘러가는 힘이 점점 세진다라는 거거든요. 순방향이라는 거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에너지, 그러니까 힘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폐가 들리면서 가스가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구석구석, 그러니까 발부터 시작해서 다리, 옆구리, 기립근, 장관막, 어깨, 목, 머리, 팔, 손가락, 팔꿈치, 이 모든 곳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그러진 데에서 순방향 쪽으로, 좋아지는 쪽으로 자꾸 개선을 해주고 또 자극을 주니까 대사가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대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폐가 들리겠죠. 들리면 위장에 있던 가스, 창자에서 올라오는 위장에까지 올라오는 가스가 이제 빠져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다뤘던 부분들을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굉장히 뭐 양이 많아질 거예요. 분량이 많아져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냥 동영상을 계속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순방향에 대해서, 저도 계속 그 순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순방향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가 하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그러진 곳, 뭔가 문제가 된 곳, 정상치에서 나쁜 쪽으로 움직인 곳을 다시 좋은 쪽으로 끌고 오는 작업이거든요. 그죠? 그걸 순방향이에요. 그렇게 해줘야 내 몸이 조금씩 좋아져 간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보면 마음을 두고 희망을 갖고 계속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운동도 계속 하고, 발가락도 매일 자극을 주고, 뭐 머리 누르기, 헤드뱅잉 뭐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어깨도 구분등도 펴주고, 이게 작은 게 뭐 옛말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뭐 갑자기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티끌 모아 태산이 되고, 또 건강도 하루아침에 건강이 얻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우리가 뭐 옛날 동화 속에서나 뭐 천년 먹은 산삼을 먹고 뭐 나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나도 그 사람들도 뭐 반드시 언젠가는 죽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다라는 거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죠? 뭐 오래된 집을 수리해 간다. 집을 자꾸 이렇게 단장해 가고 문제를 고치고 수리하고, 그러면 점점 더 좋아지는 상황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일단은 지난 그 동영상에서 하여튼 뭐 이렇게 횡격막을 자극을 줘. 횡격막을 왜 자극을 해요? 횡격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순환이 되더라도 횡격막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다. 폐가 잘 안 들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자극을 줄 필요는 없지만은,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자극을 주자는 겁니다. 횡격막에다가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하면 트림도 더 잘 나오고 가스도 잘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나눌 얘기는 균형이 맞다. 이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운동을 하다 보면 오바 현상이나 먹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뭔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하다 보면 막 좋은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앞꿈치, 뒤꿈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막 처음에는 막 좋으니까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뭐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또 그 동작을 해보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거는 몸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했던 얘기는 이제 먹힘 현상이다. 이게 좁은 혈관에, 이제 좁은 혈관이라는 거는, 아니, 좁은 혈관이 그 좁아진 혈관이죠. 정상치보다 좁아진 혈관. 주로 왼쪽 라인, 왼쪽 팔이나 왼쪽 등짝이나 왼쪽 다리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좁아진 혈관 쪽으로 피를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순리대로 이렇게 적응시켜 가면서 천천히 공급하고 또 공급하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좋아지고 또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빨리 좀 해보고 싶어서 욕심을 내게 되죠. 저도 뭐 그런 욕심을 수도 없이 내봤으니까 저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보면 어느 시점까지는 뭐 하루 이틀 3일까지는 좋다고 느끼는데 한 4일쯤 되면 막 싹 이상하게 나빠지고 막 이런 경우가 종종 자주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주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균형점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요, 막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팽창이 이제 창자 속에 소장 쪽에 팽창, 대장이나 소장 쪽에 팽창이 많이 있는 사람들과 또 팽창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근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팽창이 있어도 먹힘 현상이 있고 팽창이 없어도 먹힘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컨디션이 좋다가 컨디션이 나빠지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분명히 어제까지 좋았는데 왜 갑자기 나빠지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면 먹힘 아니면 오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진다 이러면 이거는 먹힘 현상 아니면 오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냥 한 번쯤은 좀, 뭐 예전에도 이렇게 이 부분을 다뤄보긴 했는데, 제가 계속 느껴오면서 가졌던 공통적인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나눠드리려고 하고, 일단은 컨디션이, 그러니까 뭔가 잘 통한다. 이제 대사가 잘 진행되고 컨디션이 좋다.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우리가 뭐 팔 돌리기를 하니까 또 컨디션이 좋아지더라.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또 약간의 먹힘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모든 아무리 좋은 동작이라도 무리를 하게 되면 먹힘 현상으로 인해서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뭔가 이상하게 불편함이 동시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컨디션까지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물론 왼팔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뭐 해도 괜찮으니까 진짜 많이 해버린 날은 뭐 그날 막 맨손에 평상시에 차고 잤던 그 1kg짜리가 막 부담스럽게 시작하고 막 그랬던 날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은 또 왼팔 운동을 조금 줄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본인이 그걸 느껴서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뭐 본인이 좀 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나 그런 민감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힘들겠죠. 힘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찾아가 주는 게 좋으냐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치료 과정, 뭐 회복 과정, 이 시간적인 부분을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길게 보고 싶어요. 길게. 근데 저는 좀 특수한 입장이라서 자꾸 실험을 감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조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뭔가 더 좋은 걸 드려야 되고 막 자꾸 이런 압박감이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발견하려고 자꾸 실험 정신을 좀 동반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수를 좀 많이 둬요. 그래서 제가 몸에 충격도 많이 받고 이런 케이스가 좀 상황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기왕지사 왼손, 왼팔 이런데 이제 비대칭을 생각해서 모래주머니를 채워놨고, 그럼 어떡하든 채워놨으니까 그쪽으로,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피는 좀 있을 거예요. 혈액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죠? 그리고 또 앞발, 뒷발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또 어느 발이 앞발인지 또 뒷발인지 이것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당하게 개선 작업을 천천히 해가시면 되는 거고, 또 뭐 이렇게 어깨 쪽 문제도 우리가 또 라운드 숄더 해서 구분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이걸 개선해 나가면 되고, 또 우리가 전진 보행을 많이 해서 문제가 좀 생기니까 뒤로 걷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든 느리겠지만은 자기가 관심만 있다라면 매일매일 운동 스케줄에 따라서 적당하게 해준다라면 결국은 좋은 쪽으로 상승 곡선을 좀 완만하겠지만 그리면서 그래프가 올라가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렇습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천천히 가고 싶다. 천천히. 왜 이 충격을 한 번씩 받으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제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런 게 있죠. 빨리 몸이 좋아져서 일하러도 가고 싶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막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항상 있죠. 있는데 좀 길게 보면 언젠가는 점점 더 그런 폭이, 정상적인 생활의 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을 겁니다.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뭐 또 새로운 방법을 또 받아들이고 뭔가 해보니까 좋아서 또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또 며칠 지나면 또 나빠지고 먹힘 현상이 생기고 막 이런 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어떤 특정한 운동을 너무 강하게 세게 밀어붙이면 결국은 먹힘 현상에 도달하게 된다. 네? 문제가 된 걸 너무 빠르게 개선해 주려고 팔돌리기 하면 뭐 아직까지는 좋아요. 저는 뭐 이거 한 지가 뭐 일주일도 넘었는데 아직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렇게 무리해 가면서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하긴 하는데, 뭐 하루에 모르겠으면 한 70번, 80번, 뭐 이 정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그냥 좀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200번, 300번 막 이렇게 하면 또 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 겨드랑이 치기도 한 50번, 70번, 뭐 이 정도 매일 하는 거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막 욕심을 내서 2, 300번 하면 무리가 돼서 먹힘 현상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것 때문에 먹힘 현상이 생기지는 않았는 것 같고, 저희 아내는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이쪽 팔이 좀 아프다든가 이런 약간 좀 부차적인 효과, 어떤 뭐 부작용이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자, 제가 지금 결론을 자꾸 어떻게 내리려고 하면 지금 말을 앞에 지금 계속 길게 하고 있잖아요. 컨디션이 좋을 때 그걸 조금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작업이. 내가 어떤 운동을 하다가 이래 보니까 컨디션이 바짝 올라올 때가 있어요. 바짝 올라올 때가. 어떤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어떤 뭐 특정한 동작들, 그리고 전신 운동, 또 운동 스케줄 따라, 루틴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컨디션이 바짝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특징이 뭔가 하면, 제가 느꼈던 특징이 가장 대표적인 게, 소변을 볼 때,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볼 때 소변이 되게 편하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나오고, 소변을 보고 하여튼 되게 편하게 나온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뭐 트림이 굉장히 편하게 올라온다. 뭐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트림이 한번 나와도 되게 편하게 나온다. 또 그런 와중에
방귀도 굉장히 편하게 나온다. 편하게. 그냥 막 좀 이렇게 방귀도 좀 끼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고, 좀 힘들게 나오는 경우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방귀가 뭐 힘을 안 줬는데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쓱 나온다. 이게 뭔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고 바람을 부는데 뭔가 뜨뜻미지근한 가스 같은 것들이 부드럽게 나오고 있다. 부드럽게 나오고 있다. 이 지금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걸어 다녀 보면 몸이 가볍다고 느낀다. 가볍다고 느낀다. 자, 일단 컨디션이 좋다라는 거죠. 컨디션이 좋은 건데 이것도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냥 뭐 좋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막 운동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좋았고 오늘 오전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오후에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뭐 먹힘 현상이나 오버 현상이나 어쩌다 보면 뭐 팽창이 잡히는 현상에 걸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먹힘 현상이나 오버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창자에 또 우연찮게 팽창이 잡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컨디션이 좋은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컨디션이 좋은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든 그 컨디션이 좋은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상황을 조금이라도 끌고 오래 끌고 가려고 해야 돼요. 오래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오래 끌고 가려고 하면 약간 집중이 필요해요. 집중이. 컨디션이 좋으니까 내가 그동안 잠을 못 자서 한숨 자야지. 그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는데 문제는 잠을 잘 자고 일어나는데 또 컨디션이 나빠져 버릴 수도 있어요. 왜? 편안하게 누워있으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잠은 잘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나빠져 버릴 수 있거든요. 오늘 컨디션이 좋으니까 오늘 오랜만에 뭐 외출이나 한번 해야지. 뭐 쇼핑을 하든 뭐 산책을 가든 피크닉을 가든 컨디션이 좋으니까 갔다 오거든요. 갔다 오는데 웬걸 갔다 오니까 또 컨디션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이게 제가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약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그걸 조금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근데 내가 지금 컨디션이 지금 오늘 뭐 하여튼 낮에 12시부터 컨디션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내가 무슨 운동을 했느냐를 잘 살펴봐야 돼. 근데 그 전에 12시 전에 운동을 하는데 내가 혹은 그 전날 어떤 운동을 강하게 했었는지 약하게 했었는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보통 수준으로 했는지. 이게 보통 수준으로 했는 게 제일 좋은 거 좋기는. 그죠? 너무 강하게 했으면 바짝 좋아지다가 또 컨디션이 또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먹힘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저 12시 전에 어떤 동작을 했는데 이게 뭔가 에너지가 누적이 되면서 쌓여가면서 지금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뭔가 피가 흘러가게끔 순방향 쪽으로 혈액순환이 흘러가게끔 지금 되고 있으니까 내가 몸이 컨디션이 좋다는 건 지금 몸이 지금 내 몸에서 피가 약간 정상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좋다고 느끼는 거고,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건 피가 지금 정상적으로 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창자에도 문제가 생겨 있고 뭐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냥 하루 종일 컨디션이 나쁘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고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등락을 자꾸 거듭하게 되는데 올라왔을 때 조금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길게 가져주는 것이 우리가 치료 회복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소변이 굉장히 편하게 나온다. 막 잠깐 누우니까 너무 편하다. 이것도 컨디션 좋은 거예요. 누워있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누워있으면 불편하죠. 하여튼 몸을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막 피가 막 돌면서 몸도 따뜻해지고 막 걸어도 다리도 가볍고 팔도 가볍고 아주 좋아요.
좋아요. 자, 그때부터는 하여튼 무리한 동작이나 무리하게 어떤 순방향 쪽으로 막 가려고 발부둥 치면 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운동의 기본이 비대칭 운동과 대칭 운동을 5대5로 해주는 게 우리가 운동의 기본이거든요. 비대칭 운동을 5를 하고 대칭 운동, 그러니까 비대칭 운동과 그냥, 비대칭 운동은 약간 순방향 운동이야. 그죠?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흘러가니까 이게 비대칭 운동, 순방향 운동은 원래 사실은 비대칭 운동이에요. 근데 대칭 운동은 오른쪽 왼쪽 구분 없이 전신 운동이에요. 전신 운동을 대칭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컨디션이 좋다라는 거는 지금 자연스럽게 몸 전체와 왼쪽 라인으로,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쪽 라인으로 피가 몸 전체와 왼쪽으로 부드럽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뭔가 12시 이전, 그러니까 12시 이전 그날 오전이든 그 전날이든 그 전날이든 이게 에너지가 쌓이면서 지금 12시부터 컨디션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쌓이면서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에너지를 더 쌓아버리면 오바 현상이나 먹힘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컨디션이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너무 무리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하고 동일한 겁니다.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으니까. 컨디션이 좋아졌다 그러면 일단은 자, 어떻게 보면 비대칭 운동을 조금 약화시켜야 돼요. 좀 약하게. 왜? 그동안 비대칭 운동을 좀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전신 운동도 했지만 비대칭 운동. 그러니까 전신 운동도 너무 심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칭 운동과 비대칭 운동을 조금 강도를 떨어뜨려요. 그냥 현상 유지가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컨디션이 좋은 상황에서는. 현상 유지가 제일 좋은 거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그간의 운동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매일 잡고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컨디션은 좋은 날은 하기는 하는데 운동 강도를 약간 떨어뜨리라는 겁니다. 약간 떨어뜨려서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대칭 운동을 전혀 하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 대칭 운동을 전혀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매일 하는 루틴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운동 강도를 적당히 떨어뜨리세요. 조금 떨어뜨리면서, 근데 대신 떨어뜨리면서 엉뚱한 행동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몸을 관찰하면서 가볍게 전신 운동 겸 적당하게 순방향 운동, 비대칭 운동 약하게, 그죠? 아주 약하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신 운동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면 전신 운동을 이렇게 조금 하다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이 비대칭 운동, 순방향 운동을 조금 해보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또 하다가 또 전신 운동 하다가 순방향 운동 하다가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컨디션이 좋은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면 뭔가 우리가 어그러진 것을 제자리를 돌려놓으려면 제자리에 있는 거는 피가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제가 혈액순환이 되지 말라고 노력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그런 노력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심장과 모든 혈관을 통해서 그냥 알아서 피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해도, 운동을 안 해도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몸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어그러졌던 것이 제자리 돌아오기 위해서는 좀 좋아졌을 때 순방향적으로 계속 그 흐름이 생길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는 게 좀 좋은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일례로 저는 시골에서 조금 살았던 적이 있어서 어릴 때 시골에 가면 경운기가 있습니다. 경운기가 이래 보면 고장이 잘 나요. 워낙 험한 길을 다니고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이 시동을 옛날에 탕탕 개익하고 이렇게 막 돌려서 시동을 걸고
시동 잘 안 걸려요. 뭐 초크밸브가 너무 열렸다든가, 뭐 너무 닫혔다든가, 뭐 기하기가 잘 안 맞는다든가 이러면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근데 이제 오래된 경운기일수록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걸 조금 살려 놓으려면 시동이 이렇게 우연찮게 이게 탁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조용히 세워놓고 그냥 계속 이게 돌아가도록 내버려둬요. 10분이든 20분이든 막 30분이든 막 내버려두면 이제 엔진이 이제 열을 내면서 막 흘러갈 거 아니에요. 안에 뭐, 그죠? 뭐, 기름이나 하여튼 배기가스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빠져나오고 흘러가고 채워지고 막 폭발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경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우리 몸이라는 거는 기계와는 달리 좀 유기체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성향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참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평상시에 컨디션이 계속 나쁘다가 좀 좋아지면, 제가 그랬죠. 저 옛날에 컨디션이 나쁘다가 좋아지면 그날은 라면 먹는 날이다. 근데 라면 먹고 나면 먹을 때까지는 맛있게 먹어요. 평생 이래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라면 먹고 돌았으면 불편해지기 시작. 그 좋았던 컨디션을 내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 망가뜨려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을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면 뭔가 엉뚱한 행동을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나쁜 거 아니면 뭐 나쁜 거 하려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뭔가 평상시에 미뤄놨던 일이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몸이 안 좋은 사람이란 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매뉴얼이 필요하고, 근데 좋아졌을 때는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대칭 운동과 적당한 비대칭 운동을 이렇게 자꾸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게 컨디션이 좋은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조금 늘려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컨디션 좋을 때 소식하시고 조금 드시고 조금 유지하시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컨디션 좋을 때 가만히 앉아있으면 컨디션 나빠집니다. 컨디션 좋을 때 가만히 누워있으면 결국은 컨디션 나빠집니다. 그렇죠? 컨디션이 있을 때 계속 걸어다니면 결국 컨디션 나빠집니다. 우리는 비대칭 문제, 좌우 비대칭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상하 비대칭도 있고, 그러니까 서야 될 때 섰다가 앉아야 될 때 앉아줘야 되는데 계속 서 있어도 컨디션 떨어지고, 계속 앉아 있어도 컨디션 떨어지고, 계속 누워 있어도 컨디션 떨어집니다. 이거는 저 냉철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냉철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컨디션이 좀 여러분하고 비슷해서 컨디션이 좋아졌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있다가 또 일어나서 이렇게 전신을 더 이렇게 좀 해보기도, 뭐 심하게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왼팔 운동, 왼쪽 다리도 한번 눌러보기도 했다가, 심하게 아니라 그전에는 막 앞꿈치 뒤꿈치 막 이렇게 하다 컨디션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앞꿈치 뒤꿈치도 좀 쉬는 거예요. 계속 앞꿈치 뒤꿈치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오버 현상이 생겨 먹혀버려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앞꿈치 뒤꿈치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또 순방향 운동도 이렇게, 이것도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막 이걸 10번씩 하다가도 컨디션 좋을 때는 한 5번만 해요. 딱 5번만. 응?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바람도 가볍게, 평상시엔 좀 세게 불어주더라도 컨디션 좋은 날은 이게 계속 흘러가라, 내 몸에서 혈액이 자꾸 흘러가라 생각하면서, 팔도 이래 느껴보고, 가끔 하다가 이게 왼팔은 테스트라 그러죠. 그죠? 팔을 가볍게 한 서너 번 눌러봅니다. 그럼 기분이 좋다고 느낄 때는 아유 잘했구나 이거 한 서너 번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들면 또 이래 앉아있고, 뭐 이래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면 좋아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좋은 거 보세요. 좋은 거 보시고, 뭐, TV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경치 구경을 하든, 경치 구경을 하는데, 막 걸어 다니면서 경치 구경하면, 결국은 컨디션 본인 스스로 망가뜨립니다. 걸어 다니더라도, 뭐, 잠깐 걷다가 또 앉아서 컨디션 맞추고, 또 잠깐 걷다가 앉아서 컨디션 맞추고, 컨디션 이렇게 조정하면서 피가 좀 흘러가도록. 이 얘기를 그냥 뭐 예전부터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면 내 몸이 좋아질 거다.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연구는 열심히 해도 괜찮습니다. 동영상 열심히 듣고 반복해서 듣고 자꾸 생각하고 이건 좋습니다. 근데 열심히 운동을 하면 내 컨디션이 좋아질 거다. 아니에요. 이게 좁아진 혈관으로 피가 너무 갑자기 많이 들어가면 열심히 운동해 버리면요 먹혀서 고생합니다. 고생해요. 그럼 안 되겠죠. 근데 어떤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면 조금 더 속도는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가 나와요. 저도 속도를 내려고 좀 과격하게 운동했다가 먹힌 현상 때문에 고생해 본 적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워낙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먹힘 현상이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실은 뭐 이렇게 건강 관련해서 먹힘 현상이 있다 이런 거 쓰는 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수도 없이 경험해 보니까 이거 뭐 우리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뭐 차량 도로로 치면 뭐 교통체증이다 이렇게 봐. 좁은 도로에 차가 너무 한꺼번에 그 톨게이트로 몰리면 교통체증이 오죠. 그게 먹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라는 거고, 또 컨디션이 좋아지셨을 때 그걸 자꾸 조금 유지하시려고 조금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유지하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 누워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막 손발도 움직이고 이렇게 또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좀 움직여서 좋으면 움직이고, 조금 시원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한번 애를 써보는 거죠. 그래, 하여튼 컨디션 조절을 먹힘 현상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운동을 너무 세게 들어가시고 막 이렇게 해도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너무 세게 또 계속 적응해도 그것도 먹힘 현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모래주머니를 너무 세게 적용해도 먹힘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 조금 주의하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